안녕하세요. 피부명리 반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사주에서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방법. 이 방법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구별해야만이 확실하게 아들, 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사주에서 아들과 딸의 감정은 부부군과는 달리 남녀 어느 한 사람의 사주만으로 기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 서로의 사주를 함께 참고해야만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참고했다고 해도 정확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 이유는 남녀 한 사람의 명심만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만 있을 뿐 배우자 명식의 구조배합 짜임새에 따라서 자녀의 생산이 다산이나 무자식으로 아들과 딸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연법에서 자식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대운과의 관계성, 이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데 일단은 인연법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인연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의 인연이냐 어머니의 인연이냐 또는 조상의 인연이냐 아니면 개별적 인연이냐 아니면 전혀 인연이 없느냐, 이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요. 사주의 인연법은 참으로 묘해요. 가령 일남일녀의 자식이 있을 때 아들은 나의 인연으로 왔고 딸은 나의 인연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아들은 나의 인연으로 오고 딸은 아래의 인연으로 오는 경우, 또는 자녀 모두 나의 인연으로 오거나 혹은 나의 인연과는 상관없이 아내의 인연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간혹 아내의 인연 또는 나의 인연으로 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즉 나의 인연으로 아들을 만났다면 나의 사주에서는 딸보다 아들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식성을 알기 위해서는 부부 사주를 동시에 놓고 감명해야만 자식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자기 사주만 봐서 자식의 기둥을 판단하기에는 오판하기 쉬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주에서 아무리 봐도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사주도 있다. 또는 자식이 없는 사주도 있다. 그런데도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의 사주를 보면 아버지라 어머니가 자세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가령 아버지의 생사를 판단해야 한다면 가족들의 사주를 놓고 감명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나타난다. 즉 나의 사주에서 어머니가 언제 사망하게 되는지 알고자 할 때는 나의 형제들의 사주가 필요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주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내 사주 하나만 놓고 내 가족들 전체를 보려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통변이 나오기가 쉽고, 왜 그러냐면 가령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내 사주의 재운을 보지만 아내의 사주에서 남편의 재운을 볼 때 더 자세한 가명이 나올 수가 있고, 자식의 사주에서 아버지 사업운의 가명이 더욱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주 하나 덜렁 놓고 온 가족의 생사, 남편, 자식, 무슨 조상,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러한 것은 모두 인연법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이 상기에서 기록한 내용들은 사주 감명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내 사주 하나로 나의 모든 것을 알기 쉽지 않은 점이 있고, 신의 장난으로 감춰진 다른 비밀이 가족을 통해서 나오기도 한다. 또한 내 사주에서 자식을 볼 때 남명은 관사를 보고 판단하고 시주를 보며 자식을 극하는 식상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또한 여명은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시주를 참고하고 자식궁을 극하는 인수를 참고하여 기륭을 판단하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가령 가불목 일간의 여명이라면 식상이 자식이다. 그러면은 이 식상을 극하는 인수가 있는가? 그리고 시주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식상을 설계하는 재성과의 관계, 이 부분을 살펴야만이 이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남명이라면 이 관사를 참고하고 이 관사를 극하는 식상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살피고 그리고 시주궁을 살피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남명사주가 무관살일 수도 있고 시주 공망이 될 수도 있으며 여명사주 역시 무식상이 되거나 시주 공망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육진법에서는 많은 오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하여간 이런 여러 종류의 명리서적에서 보면 남명은 편관이 아들이며 정관은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필자의 말이 거짓말 같거든. 이 사람 몇 사람만 확인해 봐도 명리사적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것은 당주가 남명이라 했을 때 양간일 수도 있고 음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남자라면 양간으로 태어나야 하고 여자라면 음간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음양간이 바뀜이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편관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아들, 딸을 판단하는 것은 편관은 아들이며 정관은 딸이라는 단순 논리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 전체를 살펴서 아들인가 딸인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단순 논리로 편관은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고 그리고 상관은 아들이고 식신은 딸이라는 이러한 논리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 딸의 관계 또는 이 모든 관계는 부부간의 사주를 놓고서 간병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한 사람 사주만으로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전체의 시주작용 그리고 나의 처성이 자식을 낳는 것이니 처성이 유령무력과 나의 처성과 성궁합과의 문제 그리고 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아들 딸이 되는 것일 뿐 정편관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무시해도 좋다. 이것은 필자의 오랜 경험에서 말하는 것인데 가령 내 사주가 비경급이 태왕하고 식상경을 허약하다면 나의 처가 되는 재성과 관성은 극히 허약해진다. 이때 편관이 있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때는 기껏해야 딸이 될 것이다. 아니면 무자식이 될 수도 있다. 대운이 거역하면 이런 경우에 무자식이 되는 것이다. 식상제가 허약하고 나의 처가 되는 재성과 관성은 극히 허약해지는 상황에서 대운이 비겁과 인수운으로 간다면 딸을 낳기도 힘들어서 무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관에 해당하는 대세운이라면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명사주에서도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그래요. 즉 내가 심각하다고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는 씨 뿌리는 자이고 자식을 낳는 것은 처성이므로 처성이 유력해야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비겁이 왕성하다고 아들을 낳는 것이 물론 사주마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 처궁이 힘이 유력하고 그래야만이 아들을 낳는 경우로 작용한다. 또한 제다 신학사주에 편관이 있다고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거의 딸을 낳게 되는데 재성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딸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대세운이 임비운이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편관이기 때문에 아들이며 정관이므로 딸이라는 그런 말들은 모두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전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적인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편관이 있는 사주에서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났다면 그 딸은 아들 노릇을 겸하는 딸이 되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남자다운 성격이 있게 된다. 즉 남녀의 구별은 바뀌었지만은 이 아들 노릇을 하는 딸이 될 수가 있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남자다운, 비록 딸이지만 남자다운 성격이 있는 딸을 낳게 된다 그래요. 혹자는 음일간 남명이라도 양간으로 놓고서 간명해서 양천간 관성은 아들이고 음천간 관성은 딸이라고 말하며, 또는 여명이 양일간일지라도 음간으로 놓고 식상을 보면서 양간은 아들, 음간은 딸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답이냐이다. 이건 역시도 모두 아들, 딸의 바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사주 전체 구조와 내 사주에서 부부간의 성궁합 문제에서 아들, 딸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리를 하는 후인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다면 사주 전체 구조와 성궁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취하기 마련이니 기초를 확실하게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특히 명리는 기초 공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며 말장난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 남명사주에서 무관살일 때는 관성을 생하는 재성의 동태를 먼저 살핀 뒤에 자식을 대표하는 시주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시주에서 재성이라면 재성이 자식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무관살 사주일 때는 시주가 식상으로 식상퇴왕이라면 무자식이 되는 경우로 작용한다. 그러나 처성의 사주에서 식상이 있다면 이때는 나의 인연법으로 오는 자식이 아닌 처의 인연법으로 오는 자식이 있게 된다 그래요. 또한 식상태왕사주에서 시주가 인수로 와서 용신이라면 용신을 자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수가 자식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남명에서도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즉 비겁이 태왕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삼고 관살이 없는 그러한 사주였을 때 이때는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 그래요. 임비태왕하고 시주가 식상으로 용신이 된 경우에는 식상이 또한 자식이 된다. 내격이 아닌 외격이 된 경우에서는 금묘화실론을 대입하고 시주를 자식으로 보는 경우와 처성이 뚜렷하면 처성이 생하는 오행을 자식으로 보면 된다. 혹 세간에서 남명은 용신을 자식으로 보고 시신의 역할을 살펴보아 자녀를 양육하는 내조자인 철을 신으로 보거나 여명의 용신을 남편의 역할로 보기도 하고 자식의 기둥으로 본다는 학설도 있으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참조해서 볼 정도이다. 혹 어떤 사람은 이 월지를 처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용신을 처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여명사주에서는 월지를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용신을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참고만 해서 볼 뿐이지 육신이 사주에서는 정해져 있고 십신이 있고 금묘화실론이 있기 때문에 월지가 남편이다, 용신이 남편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보면은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월지를 남편성으로 또는 아내성으로 이렇게 볼 때도 있다 그래요. 그것은 사주마다 그 조건, 환경이 모두 다르다 그래요. 자식에 해당하는 식상이나 관살이 합하여 타 오행으로 변하면 자식이 없거나 인연이 약하며 딸을 낳게 되는데, 혹 다른 곳에 식상이나 관성이 있으면 자식이 있게 된다. 남명사주에서 관살이 유기하면 일찍 자식을 얻게 되고 자식 또한 총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천간지지에 나타난 관성은 떳떳한 자식이고 암장된 관성은 숨겨둔 자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명관살이 투출했는데 일지 암장 관성이 타주의 지장간과 암합을 하고 있다면 처백에서 자식을 낳고 몰래 숨겨두는 경우가 있으며, 관살이 묘고에 있으면서 암합을 하고 있다면 처백에서 자식을 낳고 몰래 숨겨두는 수가 있다. 이것은 남자뿐만이 아니고 요즘 시대에 일관과 합신에서 들어온 암장관들이 여럿이 있게 되면 이때 자식을 낳고 숨겨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외정남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필자는 심지어 자식을 임신해서 본부에 자식인 양 자식을 낳는 그런 사람을 여러 보았는데, 어떠한 한 사람은 이거 신탄진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여자는 임신을 해서 친정집에 잠깐 다니러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고 그 애를 남자한테 주는 그러한 여자도 있더라. 그런데 그 남편이 이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10달 동안 모를 수가 있는지 이해 자체가 안 간다 그래요. 또는 임신을 해서 그 외정남의 씨앗인데 본 남편의 자식이라고 낳는 그러한 여자도 있더라 그래요. 이런 것처럼 남자 역시 이 첩과 자식을 숨겨놓고 이중생활을 하는 그러한 남자도 있다. 이것을 사주가 깊어지면은 이러한 것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남명 관살 혼잡이 되어 있으면 일지와 합하여 관살이 될 경우에 사생아를 두기 쉽고, 편관이나 편입 편제가 중첩하면 일지와 합하면서 편제가 되면 사생아가 있는 경우도 있다. 남명 관살 퇴왕하면 퇴왕 직결 현상으로 무자식이거나 자식 신상 이변수로 신체 불구 자식이 있을 수 있으며, 관살 퇴학하면 무자식이거나 딸을 낳게 되며, 관살 퇴항이라면 인성이 있어도 살인 상생을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관살 퇴학인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서 제자 약사를 하는 경우 아들을 둘 수 있다.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20분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읽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해봐야 이것은 정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남명, 재성과다하여 수다목부, 목다화식, 화염조토, 토다매금, 금다수탁이라면 무자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당한 운의 도움이 있다면 자식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불효자나 혹은 딸을 낳기 쉽고 관살과다하게 되면 태왕직절 현상으로 다자는 무자가 되어 무자식이나 딸을 낳게 되고, 만약 있어도 불효하기 쉽다. 남명 관살이 완성하고 재성을 허약한데 인성이 허약하면 아들은 좋고 딸이 많으며, 그 처성은 산액의 고통이 있고 극히 허약하여 자식의 효도는 기대할 수 없다.
난명식 상태화하고 특히 천간이 투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주가 식상이라면 자식이 있어도 속을 썩이거나 인연이 박덕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관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식상운을 만나면 자식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자식이 될 수 있으나 단 인성이 있으면 이것을 면한다. 식상 태왕 사주에서 정관이 투출했다면 자손이 흉포가거나 어리석고 시상 평관이 공망이 되면 자식 두기 어렵다. 관성이 귀인에 동주하여거나 생황지를 얻고 재성에 생조를 받으면 식상과 재성이 유력하다면 자식이 부귀하고 충효하며 현명하고 자식의 복이 있다. 이때 용의신이 된다면 더욱 기라하고 재성이 등령하여 칠사를 행해도 자식이 화순하다. 난명관살이 혼자 과다한 사주에서 제어가 안 되어 있으면 불효자이거나 흉폭하거나 어리석고 질병을 얻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무자식일 수 있으며 딸을 많이 낳고 자식이 병에 가기 쉽고 요사단명하는 경우도 있다. 칠살이 양인동주하면 극자하고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관성이 목욕동주하면 자식으로 폐제 망신을 당한다. 자,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